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뉴욕 증시 오랜만에 아주 강세로 일제히 상승을 했는데요. 현지 분위기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김한희 특파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지표가 오늘 나온 지표다라고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지표가 잘 나오게 되면서 이날 아주 흐름이 좋았습니다. 세부적인 분위기 어땠습니까? 네, 뉴욕 증시가 시장 예상보다 덜 오른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와 주요 금융기업의 좋은 실적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근원물가 오름세가 예상보다 더디면서 시장에서는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다소 개선됐습니다. 주식시장을 압박해온 국채금리도 큰 폭으로 내리며 주식시장 분위기 개선에 기여했는데요. 오늘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65% 올랐고 S&P 500 지수는 1.83% 상승했습니다. 나스닥 지수 또한 2.45% 오른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물가 상승세 둔화에 국채금리 하락이 더해지면서 최근 조정이 지속되던 기술주가 일제히 반등했습니다. 테슬라는 어제보다 8% 상승하며 428.22달러에 마감했고 엔비디아와 메타도 3% 이상 상승하면서 그동안의 약세에서 벗어났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비트코인 가격 회복에 5.39% 상승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기업용 양자 컴퓨팅 솔루션 프로그램을 발표한 뒤 관련 종목들의 주가 뛰기도 했는데요. 라게티 컴퓨팅은 어제 47.93% 폭등에 이어 오늘도 22%나 상승했고 아이온큐는 33% 뛰었습니다. 미국 대형은행들의 지난해 4분기 실적이 대폭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이들 대형은행 실적 발표로 포문을 연 미국 4분기 기업 실적 시즌 기대감이 덩달아 높아졌습니다. 자산 기준 미국 최대 은행 JP모건의 지난해 4분기 순이익은 50% 폭증해 주가는 2% 올랐습니다. JP모건과 함께 월스트리트 터줏대감인 골드만삭스는 JP모건 실적을 압도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주식 채권 거래 매출이 급격히 늘고 투자은행 수수료 역시 증가했습니다. 4분기 매출은 23% 늘어나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고 순이익은 약 2배 폭증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가는 6% 급등했습니다. 미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두고 서부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웰스파고는 매출이 1년 전보다 소폭 감소했지만 순이익은 47% 급증했습니다. 시티그룹은 매출과 주당 순이익 모두 시장 예상을 뛰어넘으며 두 회사 모두 6% 넘게 뛰었습니다. 네, 경제 지표도 잘 나왔고 여기에 또 실적까지 받쳐줬었던 하루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말씀해 주신 대로 이날 미국 투자자들의 심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경제 지표 CPI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어땠습니까? 네, 오늘 이번 주 가장 중요한 물가지표 발표됐었는데요. 지난해 12월 미국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가 시장 예상보다 덜 오르고 지난해 7월 이후 처음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 호조로 인플레이션 재발 우려가 컸던 시장에 안도감을 줬고 치솟던 국채금리는 급락하고 주식시장 선물은 상승세를 탔는데요.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CPI 상승률은 2.9%, 전월 대비 상승률은 0.4%를 기록해 다우존스가 집계한 예상치에 거의 부합했습니다. 기조적 물가 흐름을 볼 수 있는 근원 CPI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3.2%를 기록했고 전월 대비 상승률은 0.2%를 나타냈는데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은 지난해 7월 이후 처음으로 하락한 겁니다. 어제 발표된 지난달 생산자 물가지수 PPI에 이어 CPI까지 상승세가 둔화되면서 증시가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를 일부 덜어낼 수 있을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국 연준 위원들은 지난해 말 기조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완화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치인 2%를 향할 것을 낙관했습니다. 다만 이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이 임박하면서 그가 펼칠 관세 등 새로운 정책이 경제 전망에 미칠 영향을 주시하고 있는데요.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는 물가 상승률 하락의 진전은 여전히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면서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2% 목표에 도달하지는 않았고 우리가 그것을 꾸준한 기준으로 달성할 때까지는 시간이 꽤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머스바킨 리치먼드 연은 총재도 이날 지표와 관련해서 새로운 물가 지표는 계속해서 우리가 봐온 스토리를 보여주고 그것은 인플레이션이 목표치로 하락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들 위원들은 언제 추가 금리 인하를 지지할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는데요. 연준은 지난해 9월부터 3차례 연이어 기준금리를 총 1%포인트 내렸죠. 당초 올해 4차례 금리 인하를 기대했던 연준은 정체된 인플레이션과 강력한 고용시장에 올해 금리 인하 예상 횟수를 2차례로 줄였습니다. 이들은 트럼프 당선인이 무역과 이민 등 새로운 정책을 예고하면서 이것이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연준은 오늘 28, 29일 올해 첫 FOMC 정례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참가자들은 연준이 이번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모건 스탠리 앨런 젠트너는 이번 달 금리 동결에 대한 예상이 바뀌지는 않겠지만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발언은 억제될 것이라면서 투자자들은 지난 수개월간 재가열 조짐을 보였던 인플레이션 수치가 안정세를 보이자 안도하는 분위기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제 내일 주요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내일은 매주 발표되는 고용지표인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되고 12월 소매 판매 지표도 공개됩니다. 내일도 실적 발표 이어지는데요. 모건 스탠리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실적을 발표하고 미국 최대 의료보험사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실적 발표도 예정돼 있습니다. 네, 간밤과 마찬가지로 경제 지표와 그리고 실적에 대한 내용들 잘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모닝인 뉴욕이었습니다.